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8일 월요일이죠. 자, 이제 그 유명한 잭소놀 회의도 끝이 났고요. 시장은 원방향성으로 가고자 합니다. 네, 이 과정에서 지금 이제 8월 이제 마지막 주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전략을 견제하시고 9월장을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건데, 주식 시장은 여러분들 종교를 가지신 분들 많으실 건데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문구는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똑같이 다 있어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요 고통과 돈 안 되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깨달음이 제가 여러분들의 나름 각자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또 대응하는 전략을 잘 짜보는 거를 제가 기원합니다, 먼저. 네, 지금 이제 8월 한 달간, 지금 이제 오늘 이제 3거래일 정도 남아있는데, 8월 달은 어땠느냐? 8월 달 장은 빠진 거예요. 지수가 2668에서 8월 17일 2480대까지, 네, 총 한 보니까 180포인트 넘게 빠졌었어요. 지수가 고점에서 빠지면서 전체 업종에 거의 한 달 가량 이제 보면은, 왜냐면 2차 전지 고점 치고 지수가 고점 치고 더 못 뻗은 거죠. 쉬었다가 하자 분위기가 크고 경제감이 컸어요. 근데 그 속에서 또 돈 없는 기관들 때문에 실은 국내 투자자들이 좀 매를 먹어요. 기관들이 돈이 풍부하면은 지금 이것저것 안 팔고 신규 연금으로 주식을 사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자금 돌리기 위해서 있는 걸 그냥 이유 없는 조정을 일으키고 빠진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장이 돌아서니까, 네, 지금 이제 낙폭과대가 당기는 주도하거든요. 그동안에 한 달 내도록 빠뜨린 것 중에 기존에 예전에 6월달까지 또는 7월까지 잘 나갔던 주가가 반등을 주도하죠. 네, 오늘 보니까 조선도 그런 성격이고, 포스코 그룹 핵심들. 2차 전지도 제가 바보탱이 수준의 전략, 이 주식의 정도와 법칙과 답이 어딨어요? 제가 이야기한 원칙을 잘 들으셔야죠. 박스권 하단이 확인되었다. 그러면은 원래 본격 반전은 제가 올 10월 이후로 봐야 되고, 중간에 8월 9월 간 사이에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까지 요 밴드를 노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밴드만 해도 저점 대비 저점에서 계산하면 최소한 20%, 많게는 한 20, 30% 나와요. 그거 노리라는 거예요. 아까 댓글 보니까 2차 전지는 10월부터 아닌가 말씀하시는데, 그래, 그거는 가격과 시간 조정을 완성하고 소위 말해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시간을 올 4분기로 내가 잡는다 했죠. 그 전의 전략은 물론 미래는 가봐야 됩니다만, 저의 현재 시장 경과에 저의 전략은 일단은 최소한 박스권은 나온다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가 깨지면 장도 깨지는 겁니다. 한국 증시에 지금 코스닥 지수는 그 2차 전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코스닥 인덱스가 2차 전지가 적정한 상승이 나와야 여러분들의 이제 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죠? 네, 요거를 좀 잘 생각하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시장 이야기를 쭉 들어갈 건데, 지금 일단은 코스피도 지난주 잭슨홀 회의 때 먼저 반영됐다고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죠. 저는 이 무조건 경험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장 수급 구도를 보면서 방향성이 어느 정도 보여요. 네, 제가 신도 아니고 똑같은 인간계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더 이상 트렌디가 있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2중, 3중 바닥을 쳐도 더 이상 빠지지 않잖아요, 장이. 진짜 이게 금융위기가 당장 찾아올 장이면 지금 2,500 못 돌려요. 단숨에 한 2,300, 400 빠지는 거지. 악소리 나는 거죠. 그까지는 아니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지금 3분기 전에 어떻게 2분기 후반에서 이제 6, 7 오는 동안에 조금 과한 상승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8월 달에 한 달을 쉬었기 때문에 9월은 상승 반등이 나오는데 단 초순에서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주간 단위로 업종이 강화돼 가지고 시세가
강화되면은 여러분들의 주 전략은 미세 전략은 따로 있고 주간 단위 뭐 순결 게임은 계속 있을 건데 주 전략은 상승 강화 구간에 여러분들이 매도와 현금 주율은 제가 어떻게 8월 말 지나서 9월 초순 중순 접어들면은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5월 중에 이야기할게요. 지금 뭐 미리 호들갑 떨 필요 없고 어쨌든 지금 시장의 방향성은 찍어 누르고 눌렀는데 더 떨어지지 않는구나. 이거 뭐 지난주 단기 보면 3중 바닥 정도 쳤죠. 하나 둘 셋 치죠. 오늘 고개 돌리죠. 오전에는 의심 많아. 뭐 2% 인플레이션 위치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파월 의장의 발언은 무슨 뜻이냐? 단어 하나로 이어가면 carefully 신도 있고 아주 신중하게 향후 금리 정책을 설정하겠다. 많이 잡혔으나 아직 인플레이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기승을 부리면은 향후에 금리 인상 하반기 한 번 더 할 수도 있을 거야. 이 정도다, 그죠? 그래서 지표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피는 방향성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원하지 않은 가운데 오늘은 뭐 2차 전지와 낙폭과대 업종군들, 국영지 업종군들이 많이 돌아섰죠. 자, 오늘 뭐 차트와 그림을 보여서 병행해서 말씀드리는데 코스닥도 지금 현재로서는 네, 지난주에 880도 위협받다가 네, 지수 기준으로 코스닥은 2차 전지가 더 이상 알아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반도체주가 좋았죠. 물론 최근에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뉴스에 팔자 보고 이벤트 마무리 온갖 뭐 생각을 하는 건 자유야 너희들 알아서 네,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돼요. 이벤트 마무리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내용 공부는 안 하고 대충 차트 보고 뉴스 보고 대충 하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 시장은 때로는 단순하고 오인받을 때도 참 많고 불필요한 하락도 너무너무 많아요. 네, 하지만 우리 돈 없는 기관들이 뭐 살려고 때리고 그럴 때는 또 기관들의 내용대로 또 맞춰지는 거예요. 난 똘똘한 놈들은 소화를 마치고 항상 돌아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내용을 잘 충실하세요. 지금 코스닥은 850을 한번 위협받았죠? 860이죠? 그리고 지금 지난주는 이 880을 안 깼죠. 네, 돌아섰는데 코스닥도 뭐 지수를 크게 뭐 950, 1000포인트 가자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는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과락했으니까 이번 주간 단위는 최대한 1차 반응을 하자는 거야. 과락의 1차 반응이 나오는 자리죠. 요걸 노려야죠. 그럼 한 달 내도록 빠졌던 업종이 어디예요? 코스피를 보시면은 일단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조선주들이 좋았어요. 조선주 보니까 8월 둘째 주에 수직 급강화 직격을 했죠. 네, 일단 주요 업종들 봅시다. 이 기술적 반등의 주체. 오늘 실은 현대중공업이 제일 강력하게 뭐 10%, 9% 올랐나? 조선은 실적, 기본 실적이 나오고 있고 구조적으로 지금 맞춰지는데 너무 많이 뺐잖아요. 단기간 또 와르르 몰리면 저도 매물 소화합니다. 이왕하려면 조선은 예, 일단은 반응은 좀 더 나오죠. 근데 뭐 4만원 넘어가면 손 빼지만은 예, 지금 여기서 한번 또 눌러주고 간다. 빠졌다 가다. 한번 다진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관심 있게 보세요. 반등 효과가 좀 나올 수 있고요. 반등을 노리는 건 뭐예요? 트레이딩 하겠다는 거예요. 트레이딩. 어떤 모멘텀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추세 대응하는 뭐예요? 신고가를 노리겠다는 거죠. 신고가 노리는 게 더 멋스럽죠. 물론. 먹가 뽀대로 하는 게 주식은 아닙니다. 네, 실질적으로 하는 거고 오늘 자 그래서 이런 게 코스피 올라갔고 다음에 포스코 그룹들이 일단은 중국 정시가 네, 좀 취약한 부분을 해서 정책적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일단은 더 여기에서 중국을 심각하게 안 가기 위해서 정책 기조 발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시가에 한 5% 급등하다가 종가는 1%죠. 네, 중국도 뭐 바닥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시가를 너무 띄웠죠, 오늘 아침에. 빵 떴는데, 지금 뭐, 인민은행하고 중앙당에서 뭐, 지금, 예, 진작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크게는 기대하지 마시고, 너 현상 유지만 해다오.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건 전부 다 미국 축이에요, 거의. 지금 미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아이템은 뛰어난 한국의 세계적 경쟁력 있는 아이템 아니면 미국에 못 가죠? 세계적 경쟁력 있는 아이템 아니면 미국에 못 가는 거예요. 미국 축입니다. 2차 전지고 AI 반도체 전 미국 축이죠.
네. 그 다음에 지난주 제가 엔터가 싸다고 이야기했는데, 엔터 쌀 때 봐라. 이제 뭐 어설프게 소비자 따라가지 말고 했는데, 사가 손해봤나요? 그쯤에서 자신있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주식을 맞추려고 하면은 어려워지는데, 왜냐하면은 순간내일도 장중에 변동성이 일어나요. 기관이 뭐 까고 뭐 공매도를 찍어 누르면 변동성이 나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제가 했죠. 확실한 성장 구도가 명확한데 주가 빠질 수 있거든요. 네, 특히 뭐 기관들의 매물 압박, 외국인들의 또 로스카시나 공매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좀 침착하시고, 네, 먼 산을 바라보고 큰 기노업을 하시면서 왜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고, 무엇으로 이 회사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거를 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초과 조정 주면은 나는 관리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항상 접근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하셔야 돼요. 주식은 말입니다. 멀쩡한 주식도 바보 만드는 거예요. 한순간은. 아마 올해 바보로 만들진 않아요. 2차, 오늘 이번 주도 포스코 그룹 주들이 다 같이 올라갑니다. 2차 전지 뭐라고요? 박스권 하단 나왔으니까 일단은 2차 전지 아니고 무슨 지수가 올라갈 거냐고 지금. 2차 전지가 가야 뭐 코스닥 지수도 가고 좀 시장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박스권 하단 다음에 제가 박스권 상단까지 노려야 돼. 뭐 그렇게 잘 받아들이면 되는데 2차 전지 또 뭐 10월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공부 제대로 하고 대충 들었다는 거예요. 네, 뭐 다수는 그렇게 안 하시고 지난주 제가 시그널을 줬습니다. 최소한 박스권 상단 노리기 때문에 바닥 저점 대비 뭐 한 20% 많으면 한 30%짜리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그것만 노리고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포스코 피챔은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모멘텀을 기다려 보는데 일단은 50만원 오자 넘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공급 계약 재료가 나오면 가장 멋지겠죠. 네, 제가 일목균형은 보여주지 않는데 네, 추세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주봉도 그렇고 네, 일단 위험 요인을 좀 제거했죠. 네, 일단 50만 원대 도전합니다. 단 제가 지난 7월 26일 고점까지는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뭐 목표가를 설정할 이유가 없어요. 8월 말 9월 초순 가는 사이에 강화되면은 한번 잘 팔아라 전략 쓰는 거예요. 적게는 49요. 많게는 54, 5가 보이네요. 그 밴드 아니에요. 저도 뭐 목표가 괜히 불러줄 생각이 없어요. 이번 그래도 뭐라고요? 밴드. 우리가 상단 밴드 만드는 거죠. 포스코도 적게는 60, 한 1만원 보이고, 많게는 한 64, 5가 보입니다. 요 가격은 제가 맞출 수는 없어요. 네, 현재 그렇게 구간별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2차 전지가 계속 주도한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휴식을 취하고 HBM 핵심들 끝났을까요? 이벤트가 끝났다 하고 뭐 지 맘대로 소설 쓰지 지금 또. 그런 거를 바보탱이들이라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단기는 지금 이전 상장 발표가 장 끝나고 나왔어요. 이 뉴스에 팔자죠. 단기는 얘가 흐름이 제일 좋았죠. 제가 코스피 이정 상장 이슈가 있다고 말씀을 8월 초부터 일정상 8월 20일 넘어가면 일정이 있을 거다 했죠. 이번에 실은 20만 원대 초반부 사서 20한 4, 5만 원 팔 수 있습니다. 그게 모두입니다. 그게 모두예요. 이는 오래 가져갈 거 아닙니다. 그래 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비움도 지금 보면은 딱 분기점이 어디죠? 35만원이 분기점이에요. 정확하게 34만 9,500원. 저는 이거 넘어갈 것 같은데 최근에 크게 무리하지 안 하죠. 지난 금요일 좋았고 한 2.7 올라갔는데 요 35선이 넘어가면은 최소한 30만 후반 호재가 나오면은 40만원 정도 봅니다. 저는 에코프로는 당분간은 저는 관망입니다. 가더라도 관망할 거예요. 가격 메리트가 없다. 다만 보유자들은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십시오. 2차전지 소신 없이는 투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언급드렸죠. 에코프로 계열의 에코프로 HN이 그동안에 2차전지 바운드리에 포함이 안 된 주식인데 이번에 수직 계열화하면서 이 회사의 주 사업을 물론 환경오염, 대기오염 뭐 이런 거 지금 필터 사업하고 있는데 이제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첨가제, 네, 도펀트라든지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액은 음극재, 양극재를 운반하는 흘러가는 기능을 하는 거죠. 네,
운반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어떤 사업을 한다. 2차 전지 밸류에 포함됐죠? 그래서 잘 봐라. 9만원 초반부 한 두 번 기회주고 지금 오늘 9만 5천 원 왔네. 당연히 외국인이 매도해서 좀 빠졌는데 에코프로 계열이가 이번에는 요 주식도 데려가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참고를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재료 검토 2차 전지부터 먼저 보는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지금 오늘 인도가 테슬라로 해서 전기차 관세를 인하했다 이야기. 15% 인하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우주선이 ISS 지금 뭐 우주 정거장이죠, 그죠? 저게 도킹에 성공했다. 그런 부수적인 재료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인도가 관세가 4만 불이 넘어가는 자동차는 실은 지금 관세가 100%예요. 네, 인도는 이게 자국 보도하고 미국에 속되지도 않고 매우 자주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한 15개 가깝다 보니까 우리 내수로만으로 일정 수준 경제는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 눈치는 안 본다는 거지. 매우 자주적이죠. 대한민국도 인구가 한 2, 3억 되면은 자주적일 수 있는데 이게 5천만 명 가지고는 우리는 해외 의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 일단은 4만 불대 이하는 70%고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15% 관세를 낮춰준다. 일단 투자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공장도. 근데 이게 테슬라 베스트셀러카가 모델 Y죠. 세전 금액이 47,000인데 요거 좀 조율해 가지고 모델 Y 4만 불대까지는 관세를 15% 인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미국 증시가 당기는 엔비디아는 이벤트 효과 마무리했다 보고 바로 가느냐 아니면 소화 좀 하고 가느냐 문제가 나지. 가는 건 이게 없고 미국 주식도 당기는 테슬라가 호재가 더 장착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반응은 이번 주에 지난주 반 목금 코스부터 2차 전지가 반응이 빠른 거예요. 목금에 먼저 2차 전지가 지수보다 먼저 바닥을 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이번 주 좀 화려한 비상으로 2차 전지 보유해서 좀 고생한 분도 계시고 또 제가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여러분들 착안하셔서 이번에 8월 마지막 지난 4주차에 네, 시장 매매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위기보다는 기회 같다 말씀드렸고 2차 전지라도 사면 최소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죠. 구조는 뭐 급등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빠진 폭에서 한 뭐 250불 돌려 세우는 흐름이 주당 200 나올 수 있겠죠. 네, 이게 오늘 2차 전지 뭐 단기는 우세하다는 거예요. 네, 이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엔터도 너무 많이 뺐습니다. 택도 없이 너무 많이 빠뜨려놨어요. 엔터도 제가 지난주 뭐 공개 방송에서 아유 못 팔아가지고 지금 물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차라리 단가를 조금 8월 하순에 낮춰 놓으시면은 다 수익 연결될 것 같다 말씀드렸어요. 단기는 제가 기관들이 지금 배팅 붙고 오늘 외국에 들어갔던 얘기가 주도합니다. SM이 한 5% 올라갔죠? 3분기 실적은 SM이 제일 좋을 거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아티스트가 동시에 지금 라인업이 돼가지고 있고 에스파 미국 해외 공연은 뭐 계속 성황리 잘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번에 한번 15만 도전 가치가 있고 하이버가 공매도에 많이 시달렸는데 여기 24만 밑에 23만 되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죠. 오늘 한 3% 올렸는데 하이버도 이러다가 저러다가 또 뭐 25만원 넘어가고 26만원 넘어가고 또 강세가 나올 거예요. 단 엔터도 그 단가 관리 잘 해가지고 8월 말 9월 초에 강화되면은 매도 조율은 좀 필요할 거예요. 만연고는 아닙니다.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돌려야 돼요, 지금. 60일 분기점에서 판단하세요. 60일 분기점에서. 한 27만원 전후나 26만원 후반. JYP도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좀 뺀 것 같고, 11만원대요. JYP는 31일 날, 지금 MSCI 지수 편입이 그날 한미반도체, 아나오션, 에코프로, JYP 네 종목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뭐 결국에 지난 6월달, 7월달 제가 이 코너에서 뭐 야기들 하나오션까지 다 편입된 거예요. 다 그게 시장의 소위 말해 주류라는 거예요. HBM은 한미반도체가 주류라는 거죠. 네. 당연히 뭐 12만원 대복 가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뭐 지금 4사가 동시에 다 움직여요. 와이젠트도 뭐 당연히 제가 이거 관리 7만원 초할 때 무서워하지 말고 관리하시면은 8만원대 이상 팔 기회를 줄 것 같다
한화이진 또 8만 원대가 좀 나와서 좀 세지면 한번 대응하세요. 그럼 수익이잖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조적 성장은 의심을 하지 말아 했잖아요. 근데 또 매지는 주식은 또 빠지면 좀 뭐 한 달 쉰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몇 주 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 지금 엔비디아가 말이죠. 이제 뭐 이날 500불 갔다가 장 분위기가 다운되니까 그 다음날 정강 우양 나고 난 다음에 장중에 400 딱 50불까지 빠졌죠. 450불까지 빠졌는데 한 4.5% 빠지다가 종가가 한 2.4까지 460불로 돌리는데 저는 단기 조정 이후에 다시 갈 것이야 쪽으로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고 향후에 지금 생산량을 4배 늘린다 하잖아요. 근데 4배 늘리는 200만 대가 그냥 지가 뭐 목표 설정하고 과거에 제가 사회생활 첫 종합상사에 근무를 했으니까 그때 당시는 계획 생산을 했었어요. 해외팀에 실은 있었거든요. 그냥 계획 생산해가지고 딱 가지고 있는 제조 라인이 있죠. 그냥 뭐 생산 캐파 미팅하면서 A 공장 얼마 찍어, B 공장 얼마 찍어. 그래 놓고 너가 그거 맞춰서 영업해. 이렇게 오다를 위해서 내리면은 영업부는 그 전분이 내려온 대로 그거 맞춰가지고 영업을 막, 예, 밤낮을 추야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가 접촉해가 맞춰갑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한국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맞추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계획 생산이라는 거예요. 계획 생산이라는 건 뭐냐? 이게 뭐 오다가 200만 대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요대로 가면 실적 매출 레벨이 일어나는데 그게 무슨 이벤트 효과의 끝이에요. 단기 주식은 순환매가 돌 수는 있지. 근데 너희들은 이거예요. 약세장에 왜 안 빠졌니? 기분 나빠요. 나 박살 났는데 닌 왜 안 빠졌어? 좀 깨졌다가 너희들도 박살 한번 내봐. 근데 박살을 내려고 했는데 한미반도체는 안 빠진다는 거야. 잘. 오늘 제가 한 5만 1, 2천까지 빠진다 봤는데 그까지도 빠지도 않아요. 5만 3천에서 딱 10일에 감았죠. 근데 오늘 저녁에 미국이 테슬라 같은 낙폭과대 축이냐 아니면은 신고가형 엔비디아 축이냐. 물론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뺄 만큼 뺐기 때문에 반등할 것 같아요. 요에 따라서 내일 우리 시장은 달라지는데 내일이면은 매물소와 4일차죠. 등락 4일차죠. 얼추 마무리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단기적으로는 이수페타지스가 39,000원까지도 갔다가 지금 31,000원 초입까지 오늘도 나왔는데 이게 이간 매물, 외국인 매물보다는 기타 법인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나왔어요. 양일간. 유독 이제 강할 때 안 나오고 또 약할 때 나와 얘들. 그래가지고 다른 것보다 좀 초과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것도 트렌드를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트렌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 트렌드로 가는 거예요. 이거 연결하면 이 트렌드가 나오죠. 이 트렌드 안 죽었어요. 기타 법인 물량들이 좀 일시적으로 나와가지고 잠깐 트렌드가 손상을 살짝 시키니까 막 경계했는데 이 채널로 갈 것 같아요. 이 채널 뭐 이거는 그리기 나름이죠. 이 채널로 추세가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가 매도 시기는 이 채널 상단을 매물 소화를 거치고 압박을 좀 받죠. 받은데 지난번 8월 3주차 저점 위에서 놓을 것 같아요. 얼추 매물 소화는 거의 다 맞췄다 보는데 글쎄요. 뭐 내일까지 기타 법인 물량이 좀 더 나오면은 31,000을 일시로 이어봐야 그건 위기 아니고 기회입니다. 기회보다는 기회로 활용하시고 채널 상단에 왔을 때 대응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점이 높아지면은 고점도 높아집니다. 주식이 주로. 저점이 낮아지면은 고점이 낮아지면 저점도 낮아져요. 주식은. 현재로서는 우상향 트렌드로 가면서 대꼬복고 할 거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저게 위너예요. 이런 것들은 내가 구조적 성장한 주식은 빠질 때 무서워하지 말아야죠. 자, 지금 이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주 목요일 시황에서 AI 반도체 핵심들 엔비디아 실적 호실적 기대감 때문에 시세가 화려하면은 제가 좀 챙겨놓고 뭐 절반이든 당기든 다시 조정시 잡아라 이 전략을 제가 분명히 언급드렸죠. 아마 그 전략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 좀 사실 커요.
그 고점 이것도 18만원 갔다가 지금 15만원 초니까. 네, 내일 좀 보세요. 이거 15만 2, 3천에 딱 지지가 되죠. 15만원 초반 뭐 중반 사이 세 번에 걸쳐가지고 찍어 눌러봤는데 안 빠져. 바닥입니다. 한미반도체도 세 번에 걸쳐가지고 5만 4천 밑에 5만 3천 원 전은 그까지 빠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찍어도 눌러도 안 빠져. 그러면은 걔는 이제 세 번 저점 확인하면 내가 상승 이룩한다 했죠. 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래 좀 보셔야 돼요. 단기는 투기적으로 STX 이거 뭐 니켈 광산 모멘텀으로 한 번 더 상한가까지 들어갔죠. 네, 거의 뭐 이런 거고. 최근에 저 바닥에 EM 플러스도 이것도 실은 니켈 광산 모멘텀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것도 필리핀 니켈 광산 투자된 거 있죠. 네, 이런 거 뭐, 2차 전지 가면 또 니켈 광산 관련주들 또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 참고 잘 하시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부족했는데, 다만 HBM 핵심들은 살아났는데, 삼성전자발 모멘텀이, 삼성전자 엔비디아 모멘텀이 이 9월로 가면서 입혀질 거냐? 매우 중요해요. 얘가 입혀지면은 코스피는 2600대 훨씬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8월 말까지 엔비디아가 지금 접촉 중인데 당장은 뭐가 나오진 않는데 참고로 엔비디아의 임원진들이 이번 주 한국에 들어와요. 네, 한국에 들어옵니다. 요거 여러분들 지금 주말 사이에 임원진들이 말고 이거 뉴시스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뭐 옆에 광고 화면이 많아가지고 좀 좁혔습니다. 한국의 HBM 반도체 DDR 더죠. 메타는 이미 들어왔고요. HBM 라인에 엔비디아가 이번 주반 들어온다고 하죠. 월요일입니까?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들어온다고 하는데 왜 들어올까요? 한국에 뭐 관광 왔어요? 아니면 뭐 K-팝 공연 보러 왔을까요? K-팝 하니까 이게 아이브의 장원영의 얼굴이 나오네. 이게. 이건 그거예요. 제가 딱 추정컨대는 지금 200만 대분을 오다를 받고 지금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데 실은 이게 SK하이닉스가 수율이 뭐 100%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 어려가지고 양끝 못 대주고 있다 했죠. 제가 와서 이 캐파가 얼마나 수율이 얼마나 올랐는가, 캐파를 얼마나 착하게 4분기로 가는 동안에 내년 상반기 SK하이닉스가 이제 HBM3를 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네, 해줄 건가를 면밀히 검토를 하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요즘에 다 그 뭐 화상 A로 다 되죠. 근데 왜 왔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HBM 소리가. 네, HBM 소리. 참고로 SK하이닉스하고 직거래한 업체는 엔비디아랑 자꾸 이게 말하다 보면은 제가 한 번씩 흠말이나 잘못된 표현을 한 번씩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다가 녹화를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제가 수정 하나 했었는데, 그점 여러분들 보시고 제가 혹시나 그러면 제가 녹화를 보고 또 정정해 드릴게요. 예. 근데 지금 HBM도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휴식을 취하고 갈 거예요. 길어야 제가 내일 정도 매물 소화되면 끝이 날 것 같은데. 그리고 낙폭 과대주는 내일 더 올라가면 덤비지 마세요. 먹을 거 없어요. 크게. 좀 더 가는 에이스도 있을 건데 눌러주면은 사는데 이게 먹을 건 없다 말씀드려요. 저 2차 전지 끝난 거 대덕전자도 충분히 오늘 너무 많이 뺐어요. 그리고 이거 지금 여기에서는 리스크 존이 아닙니다. 조금 여유되면 28,000 아래 27,000대 대덕전자 지금 가격은 매력적이고 보이지 않는데 관리 좀 해놓으세요. 단가 관리. 이런 걸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 축의 추수가 확장되면은 자 일단 한번 검사 장비 쪽에 3D 검사 장비 저 HBM 공정에 인텍 플러스 더블 바텀 트리플 바텀 나오죠? 자 테스트 해봅니다. 야 34,000원 33,000원 끝까지 안 빠져. 반등할 때 된 거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주는 다음번에 보도록 하고 오늘 실은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빠진 게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속에서도 펩트로는 강인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오늘 보니까 케어젠도
공매도가 집중이 돼가지고 수직 급강화 너무 많이 뺐는데요, 단기. 여러분들 아마 지난 금요일 날 개시되고 난 다음에 관심 있게 본 사람들 많은데 44,000 갔다가 지금 35,000을 찍어 눌렀으니까 단기 변동성이 매우 큰데, 어제는 제가 외국인들이 지금 단기 집중해가지고 찍어 누르고 싶어 하는데 단기적으로 뭐 특별하게 나올 거 없잖아, 이렇게 보는데 아닙니다. 호재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실은 35,000원 미만까지 찍어 누르면은 여러분들 뭐 비중 10% 소액 비중이라도 꼭 좀 관리를 해 놓으세요. 마치 엔트도 빠졌다고 관리 잘하니까 고개를 돌렸죠. 단 제약바이오는 지금 보니까 제약바이오는 약세장에 어느 정도 선방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기관 나으리들이 오늘 깐 거예요. 야, 이거 까가지고 뭐 조선주 사자, 엔터 사자, 2차전지 사보자, 이 자금을 쓴 것 같아요. 단 내용이 똘똘한 놈들은 다 살아납니다. 한미약품도 30만원 복원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단 제약바이오는 옥석 가리기는 좀 하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기술적 반응이 강화되는 구간에서는 이들이 가는 거. 오늘 또 보니까 뭐 로봇도 좀 지금 뭐 오늘 같은 날은 뭐 바닥 쪽에 우리 뭐 시세들이 막 눈이 가는 날이에요. 눈이 간다 해서 다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대장주는 끝나지 않았어요. 2차전지랑 뭐 2차전지 최소한 박스권 정도 나온다. HBM 핵심들도 매물 소화되고 저점이 높아진 이상은 고점도 한번 높아지는지 봐야 돼요. 이 기술적 반등 구간의 주가들이 주도하면서 주도주가 바뀔까? 그렇게 안 보여요. 다만 이들은 여러분들 영화 아니고 뮤지컬 레미제러블 프로로 가련한 사람들, 가련한 이들 8월달 4주차 조정에 가련한 조정에서 일반 투자들에게 많이 울렸던 주가들, 이런 것들의 반등의 시간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반등의 시간을 주는 동안 HBM이 조금 쉴 수 있다. 오래 안 쉽니다. 다시 매물 소화되고 갈 것이야. 전략을 쓰시고, 펩트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는 추천 안 했는데, 투경이 해제되고 내일 이후 반응을 봐야 돼요. 비싼 게 단점이기 때문에. 다만 뭐 시세 화려하면은, 고가매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말씀드리겠고. 기술적 반등의 힘이 한계치를 드러내면은, 지난 8월달 약세장에 단단했던 놈들이 다시 언제 그런지 잘 보아랍니다. 일단 2차 전지는 뭐라고요? 8월 낙폭 과대 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축 보고, 실은 장비도 뭐 PNT, DENT,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EM 플러스도 원래 장비주고요. 일단은 낙폭 과대 축은 눌러주면은 한번 거래는 해야 된다. 트레이딩 목적이다. 2차 전지는 지난주까지 내 긍정적으로 보고 박스권 상단 노리고 상단 오면 한번 파는데 그 가격은 가변적입니다. 장중에는 나올 수 있는데 장 끝나고 제가 여러분들과 방송할 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가변 전략을 쓸 거고, 그 다음이 지금 잘 나가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 변압기예요. 변압기, 산업기기, 이 공급망 확대 수혜주, 일진전기 이런 것들 보면은 약세장에 매우 선방하죠. 이거 많이 올랐는데 이건 이 12,000원이 상당히 강력한 저항인데요. 이 저항벽을 매물 소화하고 뚫어내면은 시세 좀 더 날 수 있어요. 이거 가기 전에 뭐 가가지고 이거 여러분들에게 이제 추천하기 쉽지 않은데 최근에 이런 게 움직이더라고요. 도성중공 끝났을까요? 변압기? 이 쉽게 안 끝나요. 이런 것들이 한번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뭐 식품 음식료 나야겠는데 삼양식품 있는 것도 한번 빠져주면 좋겠어요. 빠져주면 한 번 더 가는 주가들입니다. 내용들이 다 좋네요. 코스피 안에 들어간 개별 주자 중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추격 깨면 벌어집니다. 벌어지고 매매는 되고 지수축 또 그다음에 지수 방어축이 나와요. 나오는데 제가 뭐 중기 전략과 우리 주간 단위 전략은 달라질 것이니까 참고하고. 자, 지난주 공지한 대로 공지한 걸 제가 번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양중까지 10% 할인 이벤트였죠. 3개월 20% 할인 이벤트고, 그거는 약속대로 제가 지키기로 했으니까 다만 필요한 분들 조용히 지나갈 거예요. 화려하게 떠들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좀 보고, 내일은 제가 시장 추이와 상황을 좀 자료를 좀 분석해 보고요. 특별한 게 없으면은 7시 반
제가 5시 원래 반인데 유튜브는 저녁에 우리 퇴근한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일부러 좀 시간을 7시 반 이후로 좀 잡고 있죠. 네, 여러분들 괜히 식사 시간하고 좀 마주칠 것 수도 있는데, 뭐 7시 반 이후에 가급적이면 특별한 거 없으면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하고 갈 건데, 예, 그거는 제가, 예, 미리 지금 딱 단정하지 말고 내일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네, 웬만하면은 특별한 거 없으면 해야 되죠. 분명히 명가, 음양, 양과 음의 지금 시간이 있는 주가들이에요. 그 속에 또 중심을 잡아드리고, 어려움이 위기인가 기회인가도 잡아드리고, 일단은 제가 장어름은 9월달, 8월달에도 지나친 너무 조기 경계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수는 일정 기간 동안 상승기를 보내야 돼요. 2600선 진입하는 거 확인하고, 9월장에 살려면 반도체, 삼성전자발, 제가 기다리고 있는 엔비디아발 모멘텀이 입고가 되면은 완전히 또 장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2차 전지 또 완전히 반도체로 둔갑하는 장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갈 주식도 지금 공부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아직 삼성전자 향 관련주들은 손대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가 EUV급이라든지 선단공정의 핵심주들, 다음에 대덕전자 같은 핵심주들 분명히 잘 보고는 계세요. 그러다가 한번 빵 하고 나가면은 이제 대장주가 될 수 있거든요. 주식은 때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질 때 수익이 제일 빨리 나죠. 그죠? 자, 여러분들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2차 전지도 박스권 상단 노리기 했고, 내일쯤이면은 만일에 내일 흔들린 다음에 HBM 반도체 핵심주들도 매수 타이밍이 들어옵니다. 단 챙기고 밑에서 주말 주초 바닥 분할 매입했다. 딱 안수하고 계세요. 그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흔들리면 타이밍이 된다 했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